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외교정책 수업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조직 행태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조직 행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그 모델임과 동시에 기존의 다른 어떤 모델들과 좀 구별되는 그런 모습을 또 가지고 있죠. 또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그 추구하고 있는 어떤 합리성 가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그 외교정책 결정 과정과 그 시행 과정에 대한 논의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직 행태 모델과 조직의 논리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우리가 행정학에서 주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행정 조직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조직 행태 모델이고 또 이 조직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조직 행태 모델을 통해서 외교 정책을 바라볼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자체 하나가 기존에 우리가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논의했었던 합리성 가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행위자 자체를 그 단일하게 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국가의 대외적인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은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 같은 그런 국가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전에 맨 첫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외교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적인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따라서 국내적인 차원의 다양한 어떤 변수들이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서 추구했었던 여러 가지 그 가설들을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정말 맞는 것이냐, 정말 그런 방식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죠. 그 의문을 제기하는 그 모델 중에 하나가 조직 행태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국가가 단일한 행위자인지 유니터리 액터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죠. 제가 수차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외교정책은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결정되는 것은 국내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근데 국내적으로 결정되는 그 과정 속에서 다 굉장히 다양한 행위자들이 국내의 행위자들이 서로 간에 그 의견을 내놓고 하면서 이견을 이제 만들고 또 그것을 그 서로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국가가 그 외교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단일한 행위자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면을 우선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국가라고 하는 조직은 다양한 정책 기관들의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즉 국가 내부에는 외교 정책만 해도 외교부가 있고 국방부가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가 있는 것이죠. 또 각기 또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스스로 이 외교정책적인 부분을 또 스스로 다루기도 합니다. 또한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국회에서도 외교정책적인 측면을 많이 논의를 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도 그 외교통상위원회가 있죠. 지금은 이제 그 통일외교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존재를 하고 있죠. 시기마다 조금씩 이름을 달리하지만 기본적으로 외교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검토를 하고 또 나름대로 국회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한국의 외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국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외교정책적인 그 조직들, 외교정책과 관련된 조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국가는 단일한 행위자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에서부터 이 조직 행태 모델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그 각각의 조직들은 그 맡은 분야에 대해서 역할을 각각 수행을 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조직들의 업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그 합쳐져서 결합되어서 국가의 정책 수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밖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한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그 정책이 결정되고 또 실제로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조직들의 역할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조직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그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초점을 둘 것입니다. 우리가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서 논의를 했던 것은 의도를 살피고 그 의도를 그 추진할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 결과 어떤 정책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는데, 사실 이 조직들은 부여받은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참여하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각 조직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리고 역할의 한계를 인식을 하고 또 어떤 그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겠죠. 그러면 각각의 여러 가지 조직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조직들이 있다고 하면 그 조직들이 각각 다른 어떤 역할들을 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정책 결정자의 어떤 정책의 의도를 고려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각각의 조직들이 맡은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어떤 수행 부서로서의 조직들은 최고 정책 결정자들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최고 정책 결정자 혹은 그 최고 정책 결정의 그룹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서 정책을 판단을 하고 그 정책을 선택을 했다고 할지라도 실제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맡은 정책만 수행하면 되는 거죠. 실제 어떤 의도에서 이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도록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 그러한 의도를 고려하기보다는 사실은 맡은 역할을 훨씬 더 잘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조직은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각 조직들의 어떤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서 생각했을 때 의도와 결과와의 관계가 동일하게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서 의도를 가지고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에 맞게 목적을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능한 선택된 대안들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그 최대의 어떤 그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선택을 해서 정책을 결정을 하고 수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가 정책의 의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조직들은 원래 그 정책 결정할 당시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고려해서 수행을 하기보다는 실제 자기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 그 기능들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을 설정을 해도, 목표를 설정을 해도 그것이 의도대로 실제 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결과를 보고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정책 결정 과정과 시행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실제 시행된 정책을 보고서 의도를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실행 과정이 보면 의도를 고려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정책을 결정을 하는 부서와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가 좀 다를 수 있죠. 또 그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최고 정책 결정자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도를 고려하고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이러한 그 특성들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정책의 결과를 보고서 의도를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시행되는 이 과정들에 굉장히 다른 요인들이 개입이 되어 있고 또 많은 조직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원래 의도가 왜곡될 수도 있고 또 상당 부분 그 변경이 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계획은 세웠지만 이행 과정에서 불가능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실제 이행 단계 에서는 조금 더 현실에 맞게 하다 보니까 원래의 의도와는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